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전호겸 교수 그분 말이야 참 말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옷도 한 색깔만 입고 다니고 혹시 들으셨나요? 이런 뒷담화 혹시 여러분은 안 해보십니까? 근데 이게 좋은 뒷담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분 가신 다음에 또 뒷담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하고만 뒷담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뒷담화가 무슨 장점이 있다라고 오늘 아이템을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거 진짜 준비하면서 사실 몇 년 전에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은 약간 이 뒷담화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보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뒷담화 관련된 걸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생각 외로 또 뒷담화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피엔스 읽고 나서 또 이제 새로운 그 이후에 한 몇 년 만에 좀 약간 그 역발상 경제 주제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고민 끝에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심리에 아니면 사회생활에 장점이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뒷담화라는 말 딱 듣는 순간에 이건 사회악. 뒷담화는 무조건 나쁜 거. 뒷담화나 사람들 그러잖아. 앞담화는 할지언정 뒷담화는 절대 하면 안 돼. 다 이게 사회의 어떤 룰 같은 거잖아요. 담화. 그렇죠. 담화. 그런데 사실 이 뒷담화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동물인 이제 인간에게 뒷담화는 이제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사회적 결속에 패캐무익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미국 월간지 디 애틀랜틱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뒷담화는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의 특성상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행동이고요.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뒷담화는 정보 습득, 사회적 결속 강화,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선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이웃 사이에 오가는 뒷담화는 사회적 결속력을 제공하고 행복한 감정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야겠다. 오가는 뒷담화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이라고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야 뭐 이런 약간 농담 같은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 콜린 디질의 말에 의하면 남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되고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 수치를 높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바도 있습니다. 진짜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일단 뭐 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상사라든지 진상 고객이라든지 그런 사람 뒤에 가서 좀 이렇게 헐뜯으면서 공동의 적으로 삼으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서로 간에 결속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연구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찾다 보니까 이런 연구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2006년에 텍사스 대학과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공동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요. 제3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보다 부정적 이야기, 솔직히 이제 나쁜 이야기죠. 했을 때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결속력이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적은 그렇죠. 나의 친구고,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갖고 있으면 또 이제 결속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래서 또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자 로빈 덤박 교수의 말에 의하면 뒷담화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막아준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 맨체스터 대학 심리학 연구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뒷담화는 일정 단체 구성원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을 함께하면서 친목과 단합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욕구에 기반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특히 유명인, 이재호 기자님처럼 유명인이죠. 이런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뒷담화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사회적인 데 관심이 많고 폭넓은 공감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뒷담화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유명인을 만나서 앞담화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명인을 좀 만날 일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대호 기자님처럼 유명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앞담화를 하는 거지. 진짜 뭐 만날 수가 없으면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뒷담을 하시겠죠. 들으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뒷담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정리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뒷담화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이유가 굉장히 좀
가지각색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네. 뒷담화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뒷담화가 딱 들어봤을 때 정말 사회 악 플러스 저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고 생산성에도 최대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뒷담화를 어떻게 하면 회사나 직장에서도 뒷담화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 나쁜 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 역시 약간 그런 편견이 있는데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라 이렇게도 그렇죠.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가서든 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좋든 나쁘든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교육받잖아요. 그런데 이 뒷담화가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성이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경제학과 연구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험담 또는 뒷소문을 공유할 때 남의 상황을 이제 거울 삼아 이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 이전에 남의 뒷담화를 딱 들으면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지나가는데 쓰레기를 막 버려 이러면 나는 지나가다 혹시 쓰레기를 내가 버리나 이런 실제 행동에 대해서 반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는 이런 유용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타산지석 삼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내용을 또 보면은 연구진이 일정 실험 참가자들 대상으로 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의 소문, 긍정적 내용의 소문을 각각 듣도록 한 다음에 이거를 본인 개선 부분, 본인 심리 방어 부분, 본인 홍보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세부적인 실험 결과에 긍정적인 내용의 뒷담을 들었을 때 참가자들은 해당 내용 속 타인의 행동을 연구해서 스스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뒷담을 들었을 땐 스스로에 대해서 방어. 난 저런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스스로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뭐 저런 사람 저러지만 난 저런 사람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태도를 공고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심리학적으로 남에게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을 때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나 또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뒤에서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또 이 친구들이 내 얘기할 텐데 뭐 이러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또 반대로 어떤 같이 헐뜯는 이제 상사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상사가 되면 절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중에 상사 되면 똑같이 되죠. 이제 욕하며 따라간다고 이제 그런 게 좀 많죠. 어찌됐든 간에 서로 분발하는 효과도 내고 각성하는 맞습니다. 효과도 낸다. 거기에 거울 효과가 좀 있네요. 맞습니다. 거울 효과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산성 효과까지 있는 거죠. 생산성을 어떻게 높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재밌는 건데요. 이제 물건 판매와 관련된 실험을 똑같이 이제 이 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인 거야. 저기 저 사람은 자동차를 엄청 많이 팔았대. 이렇게 긍정적인 소문을 들었을 때 참가자들은 자기 목표 매출액을 올렸대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팔아야겠다. 이래서 혼자 스스로 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자극이 된. 그렇죠. 자극이 돼서 매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내가 누구 들었더니 저 친구가 이번에 매출액이 괜히 낮대 이러면 다행이다. 나도 매출을 좀 줄여도 되겠다. 어차피 묻어가면 되지. 그래서 다분히 방어적인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타인을 뒷담화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찾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다만 긍정적 뒷담화가 자기 개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부정적 뒷담화는 자기 방어, 소극적 태도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정리하자면 긍정적 뒷담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한규봉님이 여자들이 화장실을 다 같이 가는 이유는 나 없을 때 뒷담화 못하게 하려고라고. 농담이시죠? 농담이시죠. 그렇죠.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안심을 주기도 하고.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뒷담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호겸 교수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뒷담화를 장려하더라. 뒷담화를 막 좋게 막 미화하더라라고 뒷담화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뒷담화 자체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뒷담화를 100% 사회 악, 100%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찾아보면은 어느 일정 부분은 또 뒷담화에 순작용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앞에 열심히 설명드린 거고요. 뒷담화가 100%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 이제 뒷담화를 해요. 막 같이 모여서 그러면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 상사야, 아니면 내 친구야, 후배야 이러면 이 뒷담화가 사실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 속에선 이거 뒷담화 했는데 이거 소문 나는 거 아니야? 이 말했던 사람이 나쁜 이야기 같은 경우에 들어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관련돼서 불안이 생기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굳이 안 좋은 이야기라면 이제 뒷담화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친구나 뭐 친구 모여서 하다가 뭐 상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싫어하는 불의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막 해요. 밥 먹고 뭐 커피 먹다 걸으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집에 버스 타고 딱 앉아서 딱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한테 딱히 뭘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뒷담화를 왜 했을까 하면서 약간 미안함이 밀려올 때 사실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약간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약간 후회감이 밀려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뒷담화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이제 뒷담화를 하는데 나랑 되게 친한 친구고 나는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데. 친구라서 좋은 뒷담화가 아니라 약간 악성 뒷담화를 한다. 이랬을 때 거기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그렇고 야 너희들 왜 내 좋은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약간 고립되고. 고립되고 쟤는 애가 그러면 갑자기 나쁜 뒷담화의 대상이 저로 바뀌잖아요. 불안해진다. 맞아. 그러니까 뒷담화인데 괜히 끼었다가 이런 말 하기도 그렇고 저런 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강한 스트레스로 오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뒷담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은근히 이제 따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감할 때 있죠.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우리랑 좀 다른 생각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뒷담화라는 게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이제 사람이 다 서로 사이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사이가 좀 안 좋은 분들이 내 뒷담화를 한다는 좋지 않은 뒷담화를 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그분이랑 같이 다니시는 분도 내가 약간 마음속에서 약간 좀 꺼려지는 면도 사실 있잖아요. 왠지 그분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동조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편한 사이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뒷담화에 아까 말한 장점도 있지만 그에 반대로 이제 백지장 한 장 차이로 단점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뒷담화라는 거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참 질문 자체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걸 또 잘 해봐야겠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을 나쁘게 말하는 헐뜯는 말이 아니라 칭찬을 자주 하면 오히려 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스태퍼드셔 대학교에서 연구팀에서 했던 거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고 이때 이 사람의 자존감과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유대감을 많이 느낀대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많이 뒷담화를 한다고 유대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자존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 뒷담화를 하더라도 남의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가서 이대호 기자님 훌륭하시다. 뒷담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언제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훨씬 높고 정신적으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록 나에게는 없지만 바람직한 점을 많이 남들에게 가서 이렇게 좋은 뒷담화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뒷담화도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정신 건강에 좋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좋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면 이왕이면 할 거면 좋은 뒷담화, 칭찬을 수많은 뒷담화를 하면 좋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도 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김학연 님이 집사람이 직장 동료 욕할 때 맞장구 쳐주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장구 안 치기도 그렇고 야 그건 네가 잘못해 이러다 이제 부부 싸움 나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랬어.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 오늘 역발상경제 오늘도 재미나게 뒷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